그림이 나올 것 같고요. 자, 앞에 있었던 이제 사설은 다 없애고 우리가 성공의 5가지 패턴, 구체적인 꿈, 우선순위에 집중, 대가집을 끈기, 건강한 신체입니다. 최근에 제가 저 스스로를 보니까 도파민의 중독 증세가 좀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도파민 중독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좀 자료를 찾아봤는데 되게 재밌는 영상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거기에서 재밌는 얘기를 하는데 도파민 중독에서 빠져나오려면 적어도 한 달에서 6주 정도는 그 금단 현상을 이겨내야 된대요. 근데 그 도파민 중독은 요즘은 우리가 보는 유튜브나 이런 거 다 거기에 해당됩니다. 제가 성공의 5가지 패턴으로 나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구체적인 꿈으로 살아가질 않고 자꾸 나의 시간과 에너지가 밖으로 셀 때, 이제 그런 부분이 나한테 도파민에 중독이 돼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고민을 했는데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그 강의는 1시간 반짜리인데 뭔 얘기를 하냐면 첫 번째로 그 피곤할 때, 피곤할 때, 그 다음에 배가 고플 때, 그 다음에 스트레스가 쌓여 있을 때, 그 다음에 배가 고프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요즘은 잠깐만요. 외우지를 못해. 예. 배고플 때, 외로울 때, 피로할 때, 스트레스가 쌓였을 때, 우리는 이 부분들을 도파민 중독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있대요. 그래서 도파민 중독에서 나오려고 할 때, 우리가 쓸데없는 것에 막 몰입되어 있는 것을 꼭 끊어내고, 한 달에서 6주 정도를 새로운 패턴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제 그럴 때 나 자신을 배고프게 하거나 실질적으로 배고픔이에요. 그다음에 외롭거나 피로하거나 스트레스가 쌓이면 다시 그쪽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요 4가지가 나로 하여금 중독을 만들어내는, 특별히 저 도파민 중독을 만들어내는 것인지는 몰랐거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외로움하고 스트레스, 그다음에 이제 이 피로감, 요 3가지에 거의 쩔어 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쳐 나가야 되겠다. 제가 성공이라는 것을 위해서 꿈을 만들고 우선순위에 집중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끈기를 가지고 그다음에 건강한 시체를 만들어 나가는데 자꾸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어려움을 생기는 것들이 내 속에 있는 외로움의 영역, 그 다음에 배고픔의 영역, 그 다음에 피로하고 스트레스가 나를 그쪽으로 끌고 가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애터미에서 균형 잡힌 삶이라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구체적인 꿈을 향해서 나아갈 때도 이런 주변적인 요소들이 나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요즘은 그 부분을 가지고 다시 한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애텀에서 첫 번째 성공이라고 한다면 무엇일까? 첫 번째 구체적인 꿈은 무엇일까? 우선순위의 집중은 무엇일까? 대가 지불은 무엇일까? 끈기는 무엇일까? 건강한 시체는 무엇일까? 다 알죠? 꿈입니다. 우리가 꿈을 가지고 만약에 삶을 산다면 문제가 있고 해결하고 하는 이런 매일 반복되는 삶이 꿈이라는 것을 향해서 방향을 지워진다고 한다면 우리한테 있는 나머지 문제들은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는 거. 이거를 여러분들이 정말 뼈저리게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간이 된다면 진짜 이것이 만약에 설득이 되면 요것이 설득이 되면 나머지는 다 됩니다. 그러니까 에,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제가 지금 계속해서 저 스스로를 봐도 내가 꿈에 의해서 나의 삶이 방향 지워지면 내 주변에 있는 문제들은 다 해결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것을 좀 신념처럼 여러분들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애터미에서 프로 사업자가 되면 우리가 정의했던 거죠.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마트 체인지를 완성, 5만 PB의 기적을 계속 실행해서 내 스스로 월 30만 PB를 쓰고
내 옆에 30만 PB를 월 쓰는 사람, 애용하는 사람이 두 명을 찾고 있는 30만 PB를 애용하는 사람을 만들었을 때가 프로 사업자라고 했어요. 이 프로 사업자가 됐을 때 과연 나는 애터미에 성공했다고 할 수 있느냐? 이제 요거 앞에서 얘기했던 목적, 꿈이 이끌어가는 삶이 진짜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하는 신념과 애터미에서 내가 진짜 프로 사업자까지만 되면 나머지는 된다고 하는 신념, 이 두 가지가 마음속에 탁, 어, 정말 신념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면 애터미에서 성공은 시간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프로 사업자가 되기 위해서 올인을 해야 하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올인을 할 수 있는 것이냐? 이거예요. 자, 프로 사업자가 되기 위해서 두 가지 할 게 있어요. 마트 체인지와 두 명 찾기입니다. 프로 사업자 되는 것, 우리 애터미의 성공은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마트 체인지와 두 명 찾기. 그러면 마트 체인지를 내가 5만 PB의 기적을 통해서 마트 체인지를 해 나가면 돼요. 그리고 두 명을 찾으면 돼요. 그래서 마트 체인지를 완성했어. 그리고 두 명을 찾았어. 그럼 프로 사업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될 건 뭐냐면 나는 어떻게 마트 체인지를 할 거냐? 그 나는 어떻게 두 명을 찾을 거냐? 이제 이것이 저희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프로 사업자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될 건 뭐냐? 내가 마트 체인지를 하면 돼요. 어떻게? 30만 PB까지 가기 위해서 내가 5만 PB의 기적을 통해서 내가 내 삶의 생필품을 30만 PB까지 끌어가는 겁니다. 이게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 두 명을 찾아서 후원해서 그 사람들도 마트 체인지를 할 수 있도록 두 명을 마트 체인지를 완성해 주면 그럼 프로 사업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이 두 가지겠죠. 그럼 프로 사업자가 완성이 된다. 그럼 5만 PB 기적은 어떻게 할 것이냐? 5만 PB의 기적에서 문제는 뭐냐면 내가 애용자냐 아니냐예요. 그러면 애용자가 아니다. 그러면은 5만 PB의 기적을 통해서 애용자가 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욕실, 주방, 마트 체인지, 5만 PB 또 해서 화장품 마트 체인지, 그 다음에 건강기능식품 마트 체인지, 기초영양식이죠. 그 다음에 거실, 세탁실 마트 체인지, 그 다음에 건강기능식품 중에서 특별히 이제 기능성, 그 다음에 뭐 화장품, 이렇게 해서 마트 체인지를 30만 PB까지 내가 하는 집에서 쓰는 모든 제품을 다 애터미의 제품으로 바꿨다. 마트 체인가 끝난 거예요. 자, 이거 다 성공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러면 그게 성공이 됐어. 그러면 이제 나머지 한 가지만 하면 돼요. 뭐예요? 두 명 찾기죠. 두 명을 찾을 때 두 명 한꺼번에 찾을 수도 있지만 한 명씩 찾으면 돼요. 파트너가. 저 같은 경우는 아직 파트너가 없어요.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이번 7월에는 꼭 두 명 파트너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파트너가 찾기에 제일 첫 번째 될 건 뭐예요? 제가 마트 체인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애용을 했기 때문에 내가 쓴 제품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한테 소개시킬 수가 있잖아요. 제품이 너무 좋더라. 이 사업이 너무 좋은 사업이야. 라고 다른 사람에게 얘기해 주는 게 진주찾기예요. 다음 주에는 진주찾기만 집중적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좀, 이 내용이 좀 깊기 때문에 오늘 같이 할까 하다가 내가 못하고 다음 주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진주찾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제품을 전달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사업 설명을 하고, 그리고 사업 결단시키고, 그 다음에 교육을 시작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애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도 진주찾기를 하고 전달하고 사업 설명하고 사업 결단하고 교육시키고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나 했어. 그러면 한 명은 찾은 거죠. 그럼 두 번째 찾으면 돼요. 한 명 찾았으니까 이제 한 명만 더 찾으면 되죠. 내가 애용한 것을 사람들에게 이거 너무 좋아하고서 소개시켜주고 그 다음에 전달한 다음에 사업이 어떤지 설명해주고 그리고 사업 결단을 시키고 교육하고 그럼 두 명을 찾은 겁니다. 내가 마트 체인지를 하고 두 명을 찾았다. 그러면 내가 프로 사업자가 완성한 것이죠. 요것이 우리의 핵심입니다. 제가 이제 이거를 고민하다가 한 가지 생각을 해본 게 있어요. 여러분들 두 명 찾으셨나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국장님도 계시고 본부장님도 계시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본부장님이라고 한다면 좌우에 두 명이 있냐는 거예요.
그 두 명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본부장님쯤 되신 분들이라면 밑에 있는 새로운 사업자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보다 밑에 있는 국장님 두 분이 와 함께 전체적인 그림을 끌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럼 국장님 되신 분들은 또 두 명의 팀장님이겠죠? 팀장님 두 분이 계신가? 그 팀장님 두 분 밑에는 뭐 이제 또 사업자들 예를 들어서 뭐 세일즈 마스터 두 분이 계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분명하게 내 옆에 두 명, 두 명, 두 명이 지금 구성이 돼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지금, 우리 기존 사업자와 저보다 이제 더 경험도 많으시고, 그리고, 이 사업을 훨씬 더 많이 이끌어 가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딱 내려놓고 딱 두 명을 찾아서 그 두 명이 두 명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본부장님이면 본부장님 산하에 두 분의 본부장님이 계실 가능성도 있고 한 분이 계시고 한 분은 국장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두 분이 실질적으로 지금 마트 체인지가 완성이 돼 있고 그 두 분 밑으로 두 명의 말하자면 국장님 또는 팀장님이 이 사업에 올인되어 있는 두 분이 계신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그것이 돼 있다고 하면 그분들하고 그 두 분이 또 완성된 두 분을 찾아내는 것에 집중하시면 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느끼기에는 전체적인 것을 막 보고 밑에는 고민을 하시지만 어쩌면 그 두 분하고만 집중해서 하는 것이 안 될 가능성이 커요. 예, 교회 사역을 보면 그래요. 군중과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은 의미를 두는데 내가 그냥 단 두 명에게 나의 시간을 다 오로지 그 두 명에게만 쏟아붓는 것은 되게 어렵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업의 집중은 그 두 명이에요. 저도 백만갑을 하고 있지만 백만갑에 하는 것의 목표가 뭐냐면 두 명을 어떻게 찾을 거냐고 그 두 명을 찾았으면 저는 그 두 분에게만 올인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가 굉장히 마음속에 요즘은 어떤 게 생기냐면 되게 여유가 있어요. 예전에는 막 다녀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막 어떻게든지 제품을 팔아야 된다고 생각도 했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생각이 별로 없어요. 뭐냐면, 나와 함께 평생 동안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두 명을 찾고, 나의 시간 전체를 드릴 수 있는 두 명, 그 두 명을 찾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파이프라인의 것을 보면, 자, 우리 제품은 물입니다. 그리고 여기 파이프라인의 그 마을 사람들은 고객이고, 파이프라인은 누가 만드는 거냐면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파이프라인을 만들었으면 내가 두 명의 고객에게 파이프라인을 내가 만드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파이프라인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을 두 명을 찾는 겁니다. 제품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사람, 파이프라인을 파서 자기가 그만큼의 노고를 통해서 파이프라인을 만들 사람 두 명을 찾는 거라는 걸 머리에 꼭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생각보다 어렵다는 것도 좀 인지했으면 좋겠어요. 제품을 파는 것이 아니고 교육하는 것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교육이 되지 않는 상태로, 내가 교육되지 않은 상태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없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제품에 대한 확신이죠. 이거는 제품의 애용이고요. 마트 체인지를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사업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래서 교육을 제가 받아야 되는 거죠. 이 두 가지 확신만 있으면 나머지는 시간 문제예요. 진짜 시간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밖에 나가서 우리의 제품에 대해서 우리의 사업에 대해서 말을 못하는 거는 이 두 가지의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면 두 가지 확신이 없다 그러면은 반드시 제품 애용과 교육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반드시 네트워크 마케팅이 뭔가 반드시 실패하는 것, 그다음에 우리가 하는 실수 있습니다. 마케팅은 뭐냐면 함께 나누는 사업이다. 제품 판매가 아닙니다.
나누는 거예요. 아, 이거 참 좋더라. 이 얘기예요. 아, 참 좋더라. 이 사업 참 좋아.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뭘 나누느냐? 제품을 나누고 사업 기회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 기회와 제품을 나눠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제품을 써야 되고 우리 회사에서 우리 애터미를 통해서 하는 사업이 얼마나 위대한 사업인지 그것에 대한 이해가 깊이 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애터미와 같은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것은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고 아까 우리 동영상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어떤 특정인에게 특정 집단에게 돈을 막 부가 축적되는 것이 아니라 그거 아시죠? 20대 80 그거 20대 80 그 비율 아시죠? 20% 전체의 20%의 사람이 전체 부의 80%를 가지고 있다는 거. 그런데 그 20% 안에서도 똑같이 20%의 사람이 그 80%의 돈의 또 80%를 가져가서 실질적으로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 더 가난한 사람이 돼요.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것은 뭐냐면 함께 부자가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정말 깊이 이해하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에서 반드시 실패하는 방법이에요. 안 쓰면 실패합니다. 나누지 않으면 내가 쓰고 있는 제품이 좋다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한마디도 뻥끗하지 않으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리고 교육하지 않으면 내가 이 제품이 얼마나 좋은 제품인지, 이 사업이 얼마나 좋은 사업인지를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써야 되고, 내가 나누어야 되고, 내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다른 건 아니에요. 제품에 대해서 배워야 되고, 사업에 대해서 내가 분명히 배워야 됩니다. 이거를 할 수 없다면 그냥 소비자로 계시면 돼요. 우리가 사람을 찾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쓸 사람을 찾아야 되고, 나눌 사람 찾아야 되고, 교육받는 것을 힘들어도 한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 실질적으로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4학년, 이렇게 해서 16년을 공부를 해야 세상에 나가서 그래도 돈 300 정도 벌어요. 그런데 우리 네트워크 사업을 하는데, 애터미 사업을 하는데, 정말 한 몇 개월 공부하지 않고 이 사업을 해가 돈을 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주 하는 실패, 판매를 통해서 네트워크를 구축하려고 하는 건 실수입니다. 판매를 통해서 네트워크 구축되지 않습니다. 관계를 통해서 구축돼요. 좋은 제품으로, 제품을 나눔으로써 좋은 제품을 써서 경험함으로 네트워크가 구축되는 거고, 사업의 기회를 이게 사업이 되고 돈을 벌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 이해되어서 그 사업에 대한 비전과 좋은 제품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 생겨나는 네트워크이지, 이게 내가 판매를 막 해가지고선 자연스럽게 네트워크는 구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 어떤 부분이냐면 내가 누군가와 사업을 할 때, 네트워크 사업을 할 때 내 좌우에 있는 사람은 정말 평생 함께 가족처럼 지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구하는 거라는 걸 이해하시고 그런 사람으로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돼요. 내가 가족과 같이 지낼 수 있는 두 사람이고 그 사람이 가족과 같이 지낼 수 있는 두 사람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네트워크는 장사가 아니에요. 관계입니다. 성공의 네 단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성공을 위한 단 한 가지. 회원 가입시키고, 제품 애용하고, 후원하고, 교육하는 것. 요거만 하면 성공합니다. 그 다음에 성공하기 위한 단 한 가지는 뭐냐? 내 노력으로 튼튼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게 할 일이에요. 그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건 뭐냐? 두 명 찾는 것이죠. 자, 지난주에 했던 건데 한번 더 해볼게요. 네트워크 사업은 자동차로 워싱턴에서 캘리포니아까지 여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출발할 때, 출발할 때는 보통 그냥 차에 있는 기름 확인 안 하고 출발을 하죠. 뭐 먹을 거 다 싸들고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 출발하다가 제일 첫 번째 주유소에서 아니면 그 전날에 하든지 무조건 가솔린을 가득 채웁니다. 적어도 일주일 정도 여행할 거라 생각을 하고 가솔린을 채우는 거죠. 그러면은 돈이 들어가요.
제가 강조하는 거지만 애터미에서는 진입비, 월간 유지비 없다고 얘기합니다. 사업을 시작하는 데 진입비, 월간 유지비가 없는 거 맞아요. 그런데 애터미에서 성공을 하려고 한다면 자발적인 진입비와 자발적인 월간 유지비를 하지 않으면 돈 못 법니다. 내가 만약에 그런 정도의 여력과 힘이 없다. 그러면 시작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자발적으로 월간 유지를 할 수 있는 사람을 후원할 수는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애터미가 월간 유지비 없다. 맞는 얘기지만 월간 유지비를 하지 않아야 부자가 된다. 애터미에서 월간 유지비 하지 않아야만 돈을 번다.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애터미에서는 무조건 월간 유지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회사에서 강요하지 않아요. 회사에서 의무 조항으로 놔두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건 자발적이어야 되니까. 왜냐하면 제품에 자신이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제품을 애용하면 자연스럽게 월간 유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야 될 것은 뭐냐? 제일 첫 번째 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나 스스로 나의 집에 있는 제품을 바꿔 써보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자발적인 월간 유지비죠. 그리고 기여를 바꾸며 가속을 합니다. 이거는 후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여를 바꿔가면서 가속을 합니다. 출발할 때 돈이 들지 않고요. 그러나 우리가 긴 여행을 갈 때는 정기적으로 기름을 채워야 됩니다. 이거는 제품의 애용이에요. 이 애용 없이는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운전을 멈추면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없습니다. 이건 뭐냐면 제품 애용을 멈추거나 후원하는 걸 멈추거나 교육하는 걸 멈추면 우리는 목적지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어떠한 사업도, 어떠한 사업,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 사업, 공부, 어떠한 일이든 인간으로 태어났다고 한다면 어떤 목적을 정했으면 그 목적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기본이에요. 그 기본이 없는 사람이, 어, 내가 애터미 들어와서 뭐 해보겠다. 저는 그런 사람들은 먼저 기본 먼저 배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네트워크 공부를 오래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일 처음부터 자기 돈 하던 일 다 내팽개치고 바로 올인하면은 되게 위험해요. 그런 사람들 꽤 있거든요. 위험합니다. 그러지 말고 부업처럼 시작하라는 거예요. 부업처럼 시작을 해서 제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내가 현재 벌고 있는 돈의 두세 배 정도 벌었을 때 그때 심각하게 전업으로 바꿀 수 있는 거죠. 우리 애터미에서도 성공한 분들 많은 경우에 그렇게 성공한 분들 많아요. 자, 그럼 이것을 한번 기업 연속으로 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제가 사업자가 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럼 이 도로 안에서 자동차 하나가 나 혼자 외롭게 이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참 외롭습니다. 특별히 이게 밤이고 힘든 때 출발한다 그러면 참 외로워요. 저도 참 외롭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기아 1단을 넣은 거예요. 사업을 결단한 거죠. 사업을 결단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내 스스로 등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품을 애용하기 시작했다는 거고요. 교육을 받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적어도 6개월 정도는 교육받고 애용하고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제가 제품 애용을 했어요. 그리고 적어도 우리 팀에서는 6시간 정도 교육을 꼭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받는 것처럼. 그래서 교육을 받고 5만 PB의 기적을 통해서 제가 제품을 애용해서 제품을 이제 하나씩 두 개씩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쯤 되면은 적어도 한 달 정도는 사업이 무엇인지, 이 애터미 사업이 얼마나 큰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이거 어떻게 해야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것인지, 제품은 어떤 제품이 나한테 맞고 그 제품들이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지, 이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이걸 배우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사업에 뛰어들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걸 배우고 나면 제품을 쓰다 보면 제품이 좋기 때문에 저는 우리 이제 요즘 이제 제가 후원을 받아서 비타민 C를 이렇게 돌리잖아요. 근데 이제 비타민 C 우리 아이들이 내가 그걸 막 하니까 한두 개 먹고 싶다 해서 줘보면 되게 맛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품을 먹어보면 제품이 맛있으니까 자기 친구들한테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화장품을 써봤는데 화장품이 좋으니까 좋은 화장품을 친구들한테 소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용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죠. 그것이 되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사업을 시작하고 싶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가서 두 명한테 가서 이제 제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거 제품 되게 좋더라. 한번 먹어봐라. 이렇게 소개하는 거죠. 이게 있잖아. 사업이 괜찮은 사업이야. 이게 부업으로 해서 한 달에 한 50만 원만 벌어도 괜찮지 않겠어? 한번 시작해봐. 그리고 이거 네가 부담되는 거 아니야. 네가 원래 쓰던 제품 바꿔 쓰는 거밖에 아니거든. 이렇게 하면서 주변 사람한테 얘기를 하고 그래서 내가 두 명을 찾았다 쳐요. 그러면 내 밑에 두 명이 생긴 겁니다. 생겼을 때 저는 2단 기어를 넣은 거예요. 첫 번째 때는 거의 제자리 걸음이에요. 멈춰 있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고, 진짜 갑갑하고, 막, 진짜 이렇게 해서 뭐 돈 버는 거 맞아? 이런 생각 들고 그래요. 그런데 일단 두 명이 찾아지면, 이제 제가 시속 한 20km 정도 이제 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나는 무엇을 하는 거냐면, 새로 온 사람들은 뭐 하겠어요? 결단을 했으니까 제품 이제 애터미에 등록을 했고 스스로 제품을 애용하는 법을 배웠고 그 다음에 교육을 받는 거죠. 그러면 그 교육은 누가 시키는 거예요? 제가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제가 두 명의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어, 내 옆에 두 명이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직급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직급자 되신 분들도 그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뭐, 국장님이면 팀장님 두 분이 계시면 그 팀장님 두 분이 실질적으로 그 밑에 있는 세일즈 마스터가 되는 분들을 실제로 교육할 수 있는지 이걸 확인해야 돼요. 확인하는 게 되게 쑥스럽고 어렵더라도 확인을 해서 그분들이 이제 제품을 애용하고 교육을 받도록 그리고 그 교육을 내가 시키는 거고 그 제품을 애용할 수 있도록 제품의 좋은 점, 나쁜 점을 내가 가르쳐 주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 사람들을 한 달 동안 훈련을 시킨 다음에 그리고 그분들이 그렇게쯤 되면은 자기들도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제품을 나누고 사업을 나누면서 두 명을 찾겠죠. 그 두 명을 찾을 때쯤 되면 저는 이제 사업을 전개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얘 가서 교육하고 다른 사람이 제품을 애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가 그분들이 어떻게 사람을 후원할 수 있는지 후원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래야 그 사람들 두 명을 찾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내가 시켜준 후원 교육을 통해서 두 명을 찾게 됩니다. 그쯤 되면은 사람이 네 명 정도가 생기고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내가 후원하는 두 사람은 2단 기어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저는 3단 기어에 들어가서 시속 이제 한 30km에서 40km 정도 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3단 기어를 넣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는 그때쯤 됐을 때 무엇 하는 거냐면 내 사업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됐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건축으로 얘기한다면 기초가 어느 정도 이제 기초 작업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때는 뭘 해야 되냐면 여기 있는 사람이 이제 저랑 같이 모이는 사람이 하나, 둘, 셋,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여섯 명이니까 이 여섯 명이 모여서 제품을 서로 제품을 나누는 모임을 갖는 거죠. 뭐냐면 내가 이번에 오만 PB 기적을 이걸 제품을 했는데 이것이 이렇게 좋더라. 그리고 이 제품은 이렇게 사용하는 게 좋더라. 이렇게 해서 여섯 명이 정기적으로 모여서 제품에 대한 것을 서로 나누는 모임을 누가 시작을 해야 되냐면 제일 앞에 있는 내가 3단 기어를 넣은 내가 그것을 기획을 하는 거고 2단 기어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무엇을 하는 거냐면 사업을 전개하니까 이 두 사람들을 후원하는 것을 후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후원 교육을 이 사람들이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후원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고 나는 이분들이 같이 모여서 그룹이 어떻게 제품을 활용할 것인가, 사업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공부하는 것이죠. 그렇게 때쯤 되면은 이제 기초가 완전히 단단해져서 그 다음부터 뭐가 할 수 있게 되냐면 어, 지상으로 건축을 올릴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준비가 된 거예요. 이렇게 내가 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2단 기어를 넣은 사람이 뭘 하고 있는 거냐면 후원 교육을 하고 있는 거고 1단 기어를 넣은 사람이 밖에 나가서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사람들을 찾아서 후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후원이 되면 이미 여기서 8명이 생기고 그리고 이 두 사람은 2단계를 넣은 거고, 그 다음에 내가 후원하고 있는 이 두 사람, 핵심 멤버죠? 이 두 사람은 3단계를 넣은 거예요. 그러면 저는 4단계를 넣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는 거죠. 4단계 정도 되면 40에서 60km입니다. 4단계가 됐을 때 나는 무엇을 하는 거냐면 이제 사업이 성장기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스템이 정착돼야 돼요. 아시겠지만 이쯤 되면은 이 3번 기어를 넣은 사람들이 나눔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잘 못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2단 기어를 넣은 사람들이 후원 교육을 해야 되는데 잘 못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시스템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을 내가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구멍이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2번 기어를 넣은 사람 한 명이 구멍이 났어. 그러면 3단 기어를 넣은 사람이 이 2번 기어 넣은 사람을 어떻게 다독일 것인가. 이런 것들을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이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왜냐하면 지금 보면은 그 다음 단계 이 시스템이 정착이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명이 이제 새로운 신규를 후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16명이 생기거든요. 16명이 생긴다는 건 이 사람들이 한 번에 모이면 웬만한 센터가 그냥 꽉 차요. 합해서 32명, 33명이 되거든요. 꽉 찬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쯤 되면 이제 하나의 단체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1단 기어에 있던 사람이 2단 기어가 되고, 그 다음에 2단 기어는 3단 기어가 되고, 그 다음에 제가 후원하는 두 사람이 이제 성장기에 사업이 정착이 되고 성장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쯤 됐을 때가 이제 제가 안정기에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게 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최초로 2명을 얼마나 단단하게 만들었느냐가 핵심이에요. 사람을 얼마나 많이 만드느냐가 핵심이 아니라 내가 2명을 어떻게 단단하게 만드느냐. 지금 현재 우리 팀이, 우리 본부가, 어, 본부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에 이렇게 단단한 사람들이 딱 박혀 있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이 생겨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5단 기어를 넣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는 현재 내 밑에 적어도 16, 어, 열, 뭐야, 16명에다가 한 30명이 있는데 이 30명을 내가 시스템으로 돌리고 있는가? 요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시스템으로 돌리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나는 지금 5단 기어를 넣은 사람의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나는 실질적으로 5단 기어로 달려가지 않고 차가 어떻게 가고 있냐면 덜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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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덜컥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스틱으로 이 수동 기어를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기어를 제대로 딱 넣었을 때 속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얘가 툭 덜컥덜컥 거리다가 시동이 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왜 성장을 않지? 왜 성장을 않냐면요. 지금 내가 사업의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느냐, 아니냐예요. 여 밑에 있는 거 내가 지금 사업 결단을 하고 애용을 하고 교육받고 있느냐, 아니냐. 있지 않다면 나는 2단계로 못 들어가는 거고요. 사업을 시작해서 2명을 정말 후원하고 그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지 않다면 난 3단계 못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후원하는 사람을 교육하는 거, 그분들이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과 함께 정말 끈끈한
끈끈한 관계를 가지고 그 사람들의 성공을 위해 내가 헌신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4단계에 안 들어가는 겁니다. 나눔 모임이 없다. 그러면은 5단계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단계 단계마다 있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스스로 나를 평가하는데 요게 있는지, 제품을 애용하고 교육받고 있는지, 2명을 후원하고 있는지, 후원 교육을 내가 시키고 있는지, 내가 나눔 모임을 시키고 있는지, 내가 지금 데리고 있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지금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이게 안 돼 있다고 하면 지금 현재 나는 나의 하고 있는 이 사업은 덜컥거리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20층 건물을 건축하는 것의 비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20층 건물을 건축하는 데는 약 24개월에서 30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 마음속에 이렇게 난 이런 건물을 져야지 하고 조감도를 그려야 돼요. 이 꿈에 대한 얘기도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애터미 안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조감도가 있는지요? 그냥 막연하게 임페리얼 이렇게 꿈꾸지 마시고 난 구체적으로 어디까지의 그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조감도를 그린 다음에 바로 설계도가 있어야 됩니다. 설계도를 그리고 사업 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기초 어 뭐죠 그 토목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기초를 파고 그 다음에 지하실을 만들고 그 다음에 지상으로 올라가요. 설계를 하는 기간이 6개월에서 12개월이 걸립니다. 그리고 토목 및 기초공사가 4개월에서 6개월이에요. 24개월에서 30개월이라고 하면은 설계와 토목 기초공사에서 이미 절반을 쓴 거예요. 절반을 쓴 겁니다. 그리고 지상 골조가 7개월에서 10개월입니다. 그리고 마감이 6개월에서 9개월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설계에서 기초공사를 하고 토목공사와 기초공사, 지하실 만드는 데까지가 절반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올라가는 거는 금방 올라갑니다. 골조 세우는데 7개월밖에 안 걸려요. 자, 요거를 한번 우리 사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조감도, 설계도, 건축 허가를 받는 시기는 어떤 시기냐면 사업을 결단하고 제품을 애용하고 교육받는 시기가 이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시간을 좀 많이 들이는 것이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간에 시간을 많이 들여야 그래야 기초가 튼튼해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2명을 후원한 것은 뭐냐면 토목공사와 같아요. 아까 요 앞에서 보면 설계와 설계하는데 12개월 걸린다고 했잖아요. 거의 절반 걸렸어요. 말하자면 내가 처음에 애터미를 하겠다라고 결단해서 제품을 애용하고 교육받는 것에 힘들더라도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먼저 꼭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하지 않고는 건물이 올라가질 않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토목공사예요. 뭐냐면 기초를 쌓는 거죠. 땅을 파는 거예요. 땅을 파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땅이 물른 땅은 거기에다가 기둥을 박아야 돼요. 그 사막에다가 집 질 때는 사막에 집 질 때 어떻게 하냐면 사막이 모래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기둥을 박습니다. 기둥을 수십 개 박아요. 수백 개 박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기둥을 박으면 밑에가 단단해지거든요. 아무리 모래밭이어도 기둥을 수백 개 박으면 거기다가 고층 빌딩을 50층, 60층짜리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보이지도 않고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가 제품을 애용하고 교육을 받고 첫 번째 2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들을 후원하는 것, 이게 애터미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이 2사람은 어떤 사람이 만들어질 것이냐면 나와 똑같은 사람이 만들어지거든요. 내가 애용한 만큼 이 사람도 애용하고요.
내가 교육 받은 만큼 이 사람도 교육을 받아요. 내가 교육하는 것이니까. 다른 사람한테 우리 한국 사람들 특별히 예텀에 내가 많이 본 건데, 다른 사람 손으로 코 풀려고 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거 안 돼요. 내가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기관, 토목공사와 조감 설계도를 그리고 토목공사하는 기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제가 지금 1년 넘게 이거 하고 있는데 요즘 이 공부 다시 하면서 여러분과 다시 이걸 얘기 나누면서 두 명도 못 찾은 사람이 아주 여유가 있어요. 왜 여유가 있냐면 저도 조급한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조급한 마음이 없어진 이유가 뭐냐면 내가 제품 애용을 더 하고 내가 더 이것에 대해서 진짜 이해가 된다면 나는 한 번, 두 명 딱 찾고 나면 어마무시하게 빨리 갈 거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아는 사람이 없어요. 두 명 못 찾는 게 문제지. 찾아지기만 하면 난 그 사람들에게 정말 많이 할 수 있거든요. 두 명을 찾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두 명을 찾으면 그 두 명을 내가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후원할 수 있도록 후원 교육을 내가 시키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후원한 한 사람이 두 사람을 찾으러 갈 때 나는 이 사람이 겪을 고민과 이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어려움과 이 사람이 느끼는 그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이 내가 겪었던 그 고통을 겪지 않도록 이 사람 옆에서 그것을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니까 이 사람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 나는 딱 두 사람만 찾는 거 도와주면 돼요.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나는 이 두 사람을 내가 찾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두 사람이 찾게 해야 돼요. 찾아서 넣어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처음에는 우리 그 남궁 국장님이나 아니면 그 신다민 팀장님이 나한테 이 사람 안 쳐주나 막 이것 때문에 섭섭한 마음도 있었고 막 기대는 마음도 있었고 제주도 와서도 내가 여기 도와주면서 한 사람 안 넣어주나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마음이 진짜 일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내 사업이니까 내가 찾아야 돼. 내가 교육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 내가 교육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내가 이 제품을 정말 잘 아는 사람이 되면 그 다음은 시간 문제라는 거죠. 이 기초공사예요. 이게 지금 한 단계, 두 단계 들어갔어요. 세 단계쯤 들어가면 여기가 지금 세일즈 마스터입니다. 세 단계 들어가면 여기에서 벌써 지상층 올라가요. 여기에서 사업이 정착되고 나눔이 시작될 수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가면 이제 지상층에서 골조 정도 올라가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은 오토 세일즈죠. 오토 세일즈가 여기서는 그냥 탁 되는 거예요. 적어도 네 단계까지 네트워크를 파내려가지 않으면 진정한 결과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그 쇼더 플랜이라는 책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이 얘기 전체가 쇼더 플랜의 얘기입니다. 네 단계까지 파내려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네 단계까지 사람을 숫자를 채워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단계까지 채워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는 사업을 시스템으로 돌릴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했다는 거고요. 제가 후원한 두 사람은 이분들이 자기 산하의 사람들을 모아서 나눔 모임을 하면서 제품에 대해서 연구하고 사업에 대해서 연구하고 하는 모임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고요. 그 리더가 돼 있다는 거고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후원 교육을 이분들이 시키고 사업을 막 전개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후원하는 사람은 후원하는 게 아니라 후원하는 사람들을 교육하는 사람이 되어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있는 사람들은 두 명을 차서 막 지금 다니고 있다는 얘기예요. 요렇게까지 시스템으로 내려갔을 때를 4단계까지 내려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4단계 내려간 것을 4단계 내려갔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하셨죠? 제가 이거는 정말 많이 반복하고 정말 많이 강조해도 부담을 안 느낍니다. 요것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요 정도까지 성장하고 요 정도까지 탄탄한 사람을 만들면 이 사람들만 가지면요. 그 다음은 임페리얼 가는 거 금방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한 명씩 만들어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의 핵심은 뭐겠어요? 이것의 핵심은 첫 번째예요. 첫 번째. 내가
사업 결단을 하고 애용하고 교육을 받았느냐? 여기 계신 분 다 여기까지는 됐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본부장님이나 국장님 되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팀장님도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제가 볼 때 제일 어려움을 겪는 것은 교육하는 걸 힘들어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교육하셔야 됩니다. 교육이 안 되면 모여서 교육하는 연습이라도 해야 됩니다. 여섯 강의, 우리가 지금, 이게 지금 제일 첫 번째 강의에 대한 얘기를 제가 몇 번을 나눠서 하는 건데, 교육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누군가를 교육하는 게 너무 힘들어. 만약에 내가 누군가에게 제품에 대해서 싸우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제품이 얼마나 좋은지 막 입에 거품을 물고 이 제품 안 쓰면 정말 너네들 손해보는 거야. 이렇게까지 신념이 없으면 지금 2단계도 못 내려간 거야. 아직 2단계가 못 넣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2단계 넣는 연습하셔야 돼요. 내가 국장이면 어떻고, 내가 팀장이면 어떻고, 내가 세일즈 마스터면 어때요? 그냥 내가 2단계 아직 안 넣었어. 그럼 2단계 넣으세요. 넣는 연습하십시오. 그리고 2단계가 넣으면 그 다음에 후원 교육하고 이런 것으로 점차적으로 갔을 때 적어도 4단계까지 이 모습을 내가 그려놨을 때 그때가 진정으로 내가 성공하는 그 시스템 안에 들어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포기하지만 않으면 성공합니다. 이상입니다.